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직무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취업을 도와드리고 있는 취업 컨설턴트 유정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인문상경계 친구들이 꼭 봐야 될 시간이죠. 자, 인문상경계 직무들 다뤄보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취업 준비해야 될지 말씀드릴게요. 사실 1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인문상경계 모든 직무를 다루는 건 불가능합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지원하는 직무들, 관심 있어 하는 직무들, 이런 거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인문상경계에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건 크게 영업 마케팅, 그 다음에 경영지원 직군, 뭐 인사나 재경이나 전략기획이나 이런 경영지원 직군, 그 다음에 금융직, 그죠? 은행이라든지 증권 금융직, 그 다음에 공기업의 행정사무직,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인문상경계 지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무조건 따세요. 여러분들이 입사해서 출근 후 퇴근할 때까지 가장 많이 켜놓는 건 엑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엑셀의 피벗 테이블하고 함수 제대로 다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고요. 결국에 이제 데이터 분석 역량, 이런 엑셀 외에도 기타 통계에 관련된 툴들을 다룰 줄 알면 또 유리해집니다. 그리고 특히 영업이나 영업관리, 해외 영업, 구매, 물류 이런 쪽을 지원할 친구들이라면 내년 7월 정도에 시험을 보고 있는 물류관리사를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면 상당한 큰 가점을 받습니다. 유통관리사 별로 의미 없습니다. 해외 영업 지원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국제무역사라든지 무역관리사라든지 그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도 차라리 종합상사 해외영업을 지원할 거라면 관세사라든지 이런 걸 따놓는 게 낫지, 원산지관리사나 국제무역사 별 도움 안 됩니다. 제조업 해외영업 같은 경우나 벤더 쪽의 해외영업이라면 아예 그쪽 자격증 따를 필요도 없어요. 물류관리사, 그것도 필수는 아니지만 있으면 유리하다. 그 다음에 재경 쪽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전산회계 이런 자격증 뭐 물론 나쁘진 않습니다만 그런 것보단 차라리 ERP 관련된 자격증 따르시는 게 더 유리하고요. ERP 중에서도 CO 모듈, 관리회계 모듈이나 FI, 재무회계 모듈 다룰 줄 알면 둘 중에 하나만 다룰 줄 알면 좋고요. 또 회계사 있으면 좋죠. 근데 회계사 갖고 뭐 일반 기업 취업하는데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회계사보다도 재경관리사, 사실 여러분들이 입사해서 과장 때까지 하는 업무 중에 대부분은 재경관리사 그것만 제대로 통과해더라도 다 처리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케팅 자꾸 지원하는 분들이 있는데 마케팅은 처음부터 일반 기업체에서 하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요즘은. 그래서 보통 중고 신입을 많이 뽑죠. 그래서 어떤데 뭐 시장조사 분석 같은 대행사, 에이전시, 그 다음에 그러니까 리서치 펌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 다음에 검색 마케팅, 퍼포먼스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 디지털 마케팅 여러 가지 스타트업 대행사들 많죠. 그런데 경험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기업에 마케팅 가시는 게 유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지원하는 게 영업관리 직무일 거예요. 고객과의 소통을 강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영업관리 담당자는 고객과 소통할 일이 많지 않아요. 점주님들과 소통이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거만큼 또 중요한 게 뭐냐? 말 그대로 관리자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뭘 관리해야 되느냐? 매출 관리해야 되고요. 매장 관리해야 됩니다. 재고 관리해야 되고요. 서비스 관리해야 되고요. 판매하고 영업하고는 또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판매는요, 단순히 물품을 판매하는 현장의 판매 직원이 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단기 구간의 판매, 이것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중장기적으로 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영업입니다. 자, 나는 판매 아르바이트를 해봤다. 이걸만 자꾸 강조하면서 판매 강점만 어필하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중장기적인 업을 영위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러 가는 겁니다. 자, 영업관리 직무는요, 크게 가맹점 관리, 편의점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SK텔레콤, SKT 같은 통신 서비스라든지 외식업이라든지 올리브영 같은 헬스앤뷰티, H&B 스토어라든지 이런 데 갖추는 이제 가맹점 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 코너 매장 관리는 대형마트라든지 아니면 백화점의 플로어 매니저 같은 역할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영점 운영하는 뭐 유니클로라든지 이런 것처럼 하나의 매장에 내가 직접 소사장으로 가 있는 그런 영업관리들이 있어요. 아까도 제가 관리자라고 그랬죠. 매출 관리, 재고 관리, 상품 내 마케팅 관리, 그 다음에 고객 관리 이런 것들을 하러 가는 겁니다. 이런 가맹점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과 자질들이 필요하냐? 남녀노소 누구나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 인력관리 경험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제대로 설득하고 협상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전달력, 설득력이 되게 중요하고요. 이것만 제대로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뭐냐? 바로 상권 분석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만일 편의점을 지원한다, 편의점 영업관리 지원한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근처, 학교 근처, 그 다음에 오피스 근처, 유흥가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똑같은 CU지만 상권별로 어떻게 매장 내 구색이, 상품 구색이 다른지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같은 상권 내에 이마트24, CU, GS25, 세븐일레븐을 비교해서 보세요. 거기서 차별점들을 느끼고 제일 중요한 거 점주님들과 인터뷰를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업관리는요, 특정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라
두루두루 다 잘할 수 있는 제너럴리스트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뭘 강조해야 되느냐? 평상시 솔선수범의 사례라든지 스트레스를 잘 안 받거나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비법, 빠른 상황 대처 능력과 그 다음에 상생 마인드, 항상 전주인들과 함께 윈윈할 수 있다는 상생 마인드, 상대를 설득하고 협상해봤던 경험들, 그리고 그 기업의 그 매장에서 다루고 있는 프라이빗 브랜드, PB 상품이라고 하죠. 뭐 GS25 오모리 김치찌개 같은 거. 그래서 PB 상품을 어떻게 하면 확대할 수 있을까? 제일 중요한 단어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 집객과 객단가를 끌어올리는데 난 앞으로 노력하겠다. 어떻게 하면 옆에 경쟁 점포보다 우리 점포의 집객, 소비자들을 더 많이 고객을 많이 유도하고 끌어모았으면 10,000원어치 살 사람을 30,000원어치 사게끔 객단가를 끌어올리게끔 나는 고민하고 실행하겠다. 똑같은 얘기인데 통신 서비스 회사를 갈 거면 ARPU를 끌어올리겠다. ARPU, Average Revenue Per Unit. 즉 3만원짜리 요금제보다도 9만원짜리 요금제를 많이 가입시켜야겠죠. 그 다음에 외식업 쪽을 지원한 친구들은 QSC, Quality Service Clean, 이런 단어들을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많이 활용을 하셔야 돼요. 마케팅은 크게 4가지 직무의 결합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 조사 분석, 그 다음 이 조사 분석 결과값을 토대로 한 상품 기획 또는 컨텐츠 기획, 그리고 뭔가 상품을 기획했으면 이것들을 제대로 브랜딩할 수 있는, 즉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와닿게끔 만들어주는 네이밍을 하거나 전략을 짜는 브랜드 전략, 그 다음에 이렇게 이름을 지어놓고 브랜드를 만들어 놨으면 이것들을 소비자들과 실질적인 쌍방향 소통을 하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이 4가지 직무가 결합되어 있는 복합 직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각각의 스페셜리스트를 뽑는 거고, 다만 이 각각의 것들을 내 전문가는 아니지만 내가 해당 특정 지역의 포피 전략과 포시 전략을 짜서 실제 매출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는 것을 바로 지역 마케터, 즉 RM, 리지널 마케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업 마케팅을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각자 마케팅을 지원할 때 뭘 강조해야 되느냐? 시장조사 분석 쪽에 본인이 좀 관심 있고 어필한다고 하면은 데이터 활용 능력이라든지 통계 툴을 잘 다룰 수 있다는 거, 평상시에 정량, 정선 분석 이런 거에 관심 있다는 거, 상품 기획 쪽을 지원한다고 했었을 때는 인사이트 능력, 즉 통찰력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하죠. 나무와 숲을 같이 보는 것들이겠죠. 상품 기획은 새로운 상품만 기획하는 게 아니라 기존 상품들을 단종시키는 그런 제품의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 수명 주기 관리를 합니다. PLC 관리라고 하죠.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모델 이력 관리도 합니다. 그리고 늘 원가하고 손익을 감안해갖고 제품 가격을 책정하고 전체적인 제품의 이런 이 프로세스를, 제품 기획의 프로세스를 구축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상품 기획을 해서 애를 만들어냈으면 이걸 널리 알리는 첫 번째가 바로 브랜드 마케팅이죠. 그 제품이 갖고 있는 효능과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 즉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코퍼레이티드 아이덴티티를 합쳐갖고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가치를 전달하는 그런 컨셉터 역할을 하는 거고요. 또 그 제품이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모 회사 화장품의 제품의 이름 딱만 들어도 아, 이건 차도남, 차도녀 스타일이구나 느낌이 오죠. 콜라! 그러면 누가 펩시콜라를 먼저 떠올립니까? 코카콜라를 먼저 떠올리죠. 그게 바로 마음 점유율이에요. 영업에서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바로 이 브랜드 전략에서는 마음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소비자하고 쌍방향 소통하는 게 바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인터그레이티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죠. 옛날 말로는 광고 홍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온라인 디지털 마케팅 대행사에서 일해본 사람들,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쓸 때도 플랫폼과 컨텐츠,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상품이나 이런 것들은 컨텐츠지만 내가 인스타그램에 올릴 때와 9시 뉴스에 올릴 때는 각각은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즘 들어서 마케팅에서 가장 핵심은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있습니다. 인터이나 현장 시스 경험을 많이 하셔야만이 이런 데 지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경영지원 직군은 보통 인사, 재경, 경영 전략, 기타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재경은요, 재무회계, 관리회계, 뭐 자금, IR, 뭐 세무회계 나눠져 있지만 신입을 제일 많이 뽑는 데가 바로 재무회계하고 관리회계입니다. 크게 봤을 때 재무회계는요, 외부 정보 이용자들, 주주들에게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회사의 재무제표들을 분식회계 없이 일반 목적의 재무제표를 만들어주는 게 재무회계가 하는 역할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과거의 실적 자료들을 많이 다루게 됩니다. 하지만 관리회계는 뭐냐?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는 경영진들, 대표이사나 임원진들이 회사에 대한 중장기적인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회사의 원가와 비용과, 매출과 비용과 손익, 이것들에 대해서 실적 자료뿐만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예측도 해야 돼요. 올해 상반기 때 얼마만큼 매출 올렸지만 얼마만큼 비용이 들어서 손익이 이만큼 됐는데 그래서 하반기는 얼마만큼 예상됩니다. 이걸 갖고 경영진들이 의사결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특수 목적의 보고서들을 많이 만들게 되죠. 그래서 제품 원가 계산에 대한 정보라든지 관리적 의사결정의 여러 가지 정보,
경영활동 통제 이런 거와 관련된 주로 현재나 미래에 대한 수치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런 재경직무 전환하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경관리사하고 전산회계보다는 ERP 쪽을 많이 좀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다트라든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자료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재무제표 많이 분석해 보시는 게 좋겠죠. 자, 짧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관심 두고 있는 영업관리, 영업, 그 다음에 마케팅, 재경직무에 대해서 좀 다뤄봤고요. 나머지 또 언제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하고 세부 직무들에 대해서 더 깊게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이팅입니다.